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27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이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죠. 저는 오전에 시장 굉장히 강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들어왔고 실제로 매크로 이슈라고 불리는 미국 이란 간의 중동 이슈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은 아니지만 잠잠해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은 점수를 주고 싶었고 거기에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 대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까지 꽤 좋은 소식 거기다가 같이 참여를 했던 기업들이 엔비디아, 오픈 AI, 엔스로픽, 브로드컴 그러니까 지금 AI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주요 미국 빅테크 종목, 빅테크 기업들과 같은 자리를 하면서 퍼포먼스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주말에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한 30분 정도 반영을 해주고 한 9시 반부터 그냥 주르륵 밀려버렸습니다. 아마도 10시 반 기점으로 중국의 이제 창신 메모리 CXMT에 대해서 자금이 좀 이동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수급적인 부분이니까 저는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오늘 정말로 큰 이슈들이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는 역시나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네이버가 엔비디아의 직접적인 투자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1대 주주는 국민연금이고 2대 주주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블랙락,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3대 주주로 4.5%로 등극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엔비디아와 네이버의 그 우리나라 회동에 있을 때 젠슨왕 CEO가 네이버의 클라우드를 칭찬을 하면서 AI 팩토리 산업을 같이 하고 싶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한국에서 같이 해야 된다. 네이버만 적격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시장에서 이제 그때부터 믿지 않았거든요. 예, 그게 발표가 나고 나서부터 네이버가 30만 원대 갔다가 그때부터 20만 원 초반대까지 막 밀렸어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30% 밀렸는데 그때 밀리는 주된 이유가 뭐였냐면 네이버가 무슨 돈이 있어서 AI 팩토리, AI 데이터 센터를 하겠냐? 라는 시장의 의심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돈이 없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만큼은 없을 수 있다. 근데 그 돈이 없는 거를 누가 해결해 줄 거냐면 엔비디아나 아니면 엔비디아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네이버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현금이 들어오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 분명히 정확하게 예측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 뉴스를 보고 나서 정말 소름이 돋았는데 한 2달 전에 제가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조금은 확대 해석일 수는 있겠지만 네이버의 지분을 사줄 수도 있습니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아무도 안 믿었죠. 왜? 주가가 빠졌으니까.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가는요. 빠지고 오르고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핵심적인 포인트만 계속해서 잡고 있으면 오늘처럼 다시 재차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오늘의 주가 상승은 좀 아쉽습니다. 8%대에서 9%대. 저는 이 정도의 뉴스는 네이버는 한 20% 정도 올라가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뭐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일단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엔비디아의 직접적인 투자를 유상증자 형태로 받는 기업이 네이버라는 게 상당히 가슴이 뜨거워지는 소식인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네이버 너네들 무슨 돈이 있어서 AI 데이터 센터를 하게? 라고 했던 불씨는 오늘부로 정확하게 마침표가 찝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엔비디아가 뭐 네이버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자산운용사들이 더 투자를 하는 것까지는 제가 예측을 못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2달 전에 제가 예측을 했었던 네이버의 지분을 엔비디아가 사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한 건 일단은 지금까지는 맞는 시나리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냥 뭐 파란만장한 상상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팩트가 있고 증거가 있으면 그 주식을 계속해서 추격하시는 거죠. 예. 물론 저도 3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20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질 때 뭐 설명할 수가 없죠. 주가가 떨어지니까. 근데 그때 제가 네이버는 이제 안 좋습니다라고 말을 바꾼 적도 없었고요. 네이버는 여전히 좋습니다라고 맨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종목 상담도 정말 많이 들어왔었고 거기에 뭐 일단은 제가 30만 원 넘어갈 때도 계속해서 좋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지금 팩트 있게 계속 보여주는 거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에서는
네이버가 앞서가고 있구나. 네이버가 실질적으로 LLM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AI 소프트웨어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를 네이버랑 같이 진행하려고 유상증자까지 들어온다라는 건 의미가 굉장히 있지 않을까. 저는 네이버는 만약에 오늘 별다른 상승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저는 불만족스럽거든요. 이게 음봉도 좀 크고 물론 매물대가 있어가지고 자꾸 떨어지는 것 같지만 만약에 네이버가 내일 좀 추가 상승이 안 나오고 밑으로 내려온다? 저는 계속해서 매수해도 된다. 엔비디아가 가지고 같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아마도 이거는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호재를 오늘 오전에 바로 반영을 못하고 프리마켓에서 반영을 했지만 정규장에 들어오자마자 시장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게 후루룩 밀렸던 건 오늘 중국 과천팡에다가 CXMT가 처음으로 신규 상장하는 날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중국의 과천팡은 제가 이제 최근에 알았는데 5거래일 연속 신규 IPO 상장이 되면 상한가나 하한가에 제한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CXMT가 제가 지금 이 레벨업을 녹화하러 들어오기 바로 전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523%나 상승을 했어요. 물론 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창신 메모리가 무조건 나쁘다 뭐 이런 거보다도 되게 싸게 상장이 됐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저렴하게 상장이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또 반도체가 떨어질 때 창신 메모리가 저평가받는 걸 보고 이거 봐라. 반도체는 지금 꺾였다라고 해석을 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말도 안 되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저평가로 상장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로 상승하는 거는 저는 맞다라고 보고 일단 일주일 동안 상한가 제한, 하한가 제한이 없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9시 반부터 한 2시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밀렸던 건 아마도 중국 쪽에 좀 수급이 쏠린 거 아닐까? 수급을 좀 뺏긴 거 아닐까? 라고 조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전장에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빠질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개인 투자자님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바뀌었고요. 시장을 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 자체가 100조 원 초반대까지 추락을 됐다라는 건 시장의 적극성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고요. 이 말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과거에 1월부터 5월까지 정말 수직으로 상승했던 시장은 다시 오기 어렵다. 그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어 놓은 상승세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7월달 한 8월 초반까지 계속해서 바닥을 좀 다진다면 외국인 기관 수급으로 시장이 올라가면 되게 계단적으로 그러니까 수직 상승보다는 약간 조금씩 찔끔찔끔씩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최대 제가 봤을 때가 140조 가까이였거든요. 138조 정도였는데 벌써 한 40조 정도 빠졌으니까 이 자금들이 미국 시장하고 지금 예금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해석을 해드리고 싶고 엔화는 엄청나게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원화는 또 세지고 있거든요. 원래 엔화와 원화는요 동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겹치는 산업도 많고 또 서로 간에 교류하는 수출입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커플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근에 외화 당국이 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엔화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원화가 계속해서 강해지니까 결국에는 현재 원화 강세가 일시적이고 엔화의 약세를 따라갈 것이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좀 반대입니다. 원화는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질 것 같고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달러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엔화는 아마도 FOMC 회의를 종료하고 나서 엔화는 그 다음부터 조금 돌려 세울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고 현재 그 스케줄은 아마 FOMC 회의까지 맞춰놓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엔화는 그 다음부터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커플링 될 가능성이 높고 엔화와 원화 둘 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반대로 달러가 약세될 가능성이 앞으로는 조금 더 높다라고 예측을 드리겠습니다. 강세업종은 인터넷 뭐 말 안 할 수 없겠죠. 네이버가 좀 실망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엔 네이버가 좀 강세고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오랜만에 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뭐 셀바스 AI, 뭐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뭐 이런 종목들이 되게 작은 종목들이 역시나 AI 서밋에 대한 영향으로 좀 올라가 줬는데 대장주들이 이렇게 약하면 이 소대장주들만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저는 재료는 좋게 생각하는데 시장에서 받아주질 않으니까 보시면 되고, 로봇 저번 주 금요일, 목요일 좀 조정이 나오더니 오늘 로봇도 꽤 큰 반등을 줬고, 오랜만에 화장품 쪽 소비주들 쪽 괜찮았습니다. 소비라고 하면 뭐 삼양식품, 뭐 APR 뭐 이런 종목들 괜찮게 올라가 줬고, 약세업종을 좀 보고 싶어요. 오늘 약세업종을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좀 끌고 왔는데, 신재생에너지가 이렇게 빠질 만한 거 맞나요? 라는 생각을 해요. 해운 정유는 뭐 전쟁 이슈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방산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글씨가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좀 키워드릴게요. 자, 일단은 상승률 중에서 하락률을 좀 볼게요. 보시면 SK 이터닉스가 하한가를 갔습니다. 하한가. 두산 퓨얼셀도 하한가. 네,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마이너스 19%, GNC도 마이너스 19%, 오션 플랜트도 마이너스 19%, OCI 홀딩스도 마이너스 17%. 그러니까 이틀 내내 올라갔던 거 오늘 다 제자리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진정으로 종목 자체, 그러니까 전쟁 자체가 완전히 소강 상태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걸까? 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도 떨어지는 폭이 솔직히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근데 다만 제가 신재생 에너지를 싫어하고 좋아하고를 떠나서 얘네들이 상한가를 갈 때,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이 친구들만 상한가를 갔잖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어떤 코멘트를 드렸냐면 조금은 조심하셔야 된다. 네, 신재생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상한가까지 갈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건 이터닉스 뭐 그다음에 오션 플랜트 뭐 이런 애들은 떨어질만 하거든요. 이슈는 저는 안 보이는데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블룸 에너지빨에 대한 뉴스도 있고 실적도 좋아요. 그다음에 OCI 홀딩스도 실적 되게 좋게 나왔고, 더군다나 이 폴리실리콘이 태양광 판넬에도 들어가지만 그 실리콘 웨이퍼에도 들어간다고 해서 저는 괜찮게 보거든요. 아직까지도. 근데 얘네도 같이 빠진다라는 거가 조금 억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생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지금 모든 종목이 떨어지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뜬금없이 올라가는 친구들을 잘못 샀다간 이렇게 당한다. 지금은 이거는 악의적으로밖에 안 보여요, 저는. 예,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그냥 자체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신재생 에너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틀 연속 막 상한가 보여주고 막 다 꼬셔놨다가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하한가까지 만드는 게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결국엔 하한가 갔어요. 3시 5분에. 그 다음에 또 이해 안 가는 거. 현대로템 하향 리포트 나올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실적이 안 좋아져서 내려갈 수 있어요. 현대로템이 내려가다 보니까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방산주들이 다 빠지는 게 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참 시장이 이렇게 보면은 참 이해가 안 간다. 좀 어렵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중심을 잃지 마십시오. 좋은 종목은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오고요. 그러니까 저번 주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그런 모습을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뭐 오늘도 뭐 정상화가 100% 된다라는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막 한 종목으로만 수급이 쏠리진 않잖아요. 근데 다만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든지 이렇게 갑자기 뭐 그 정도의 뉴스도 아닌데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좀 한 번 정도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약 물려 있으면 당연히 팔았어야 되고요. 신규 매수는 당연히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좀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제가 이 레벨업이 한 4시 정도, 3시 반 정도에 올라가잖아요. 천천히 시장을 보시고 난 뒤에 애프터 시장에서 대응하셔도 됩니다. 물론 애프터가 안 되는 종목도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저는 지금 시장은 조금 살얼음판 걷듯이 조심조심히 대응하셔라. 만약에 현금 비중이 좀 있으신 분들도 아직까지도 현금을 조금 쓸 때는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